우리 86쪽을 펴서 합성하고 역함수까지 배웁시다. 이제 방학 푹 쉬었잖아, 그렇지? 문제가 좀 숙제가 많이 나라는 얘기야. 뭐예요? 많이 나라는 얘기야. 망했다. 함수 진짜 중요하니까. 너희 이번 중간고사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 될 테니까 문제 좀 많이 풀어볼게. 자, 195번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195번에 지금 F는 X에서 X로 가는 그림같이 정의되어 있고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그림 한 번만 그려놓고 가볼게. 아마 잘 할 텐데 아직도 좀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우리 반은 잘 할 것 같지만 한 번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지금 F는 1은 3으로 가고 2는 1로 가고 3은 2로 가고 그 다음에 G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지금 좀 있을 때 1, 2, 3, 4 그래서 1일 때 2고 2일 때 3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이렇게 이제 GX가 그려져 있어. 자, 문제에서 뭘 보여달라고 했냐면 F 도트 F2라고 더하기 G 도트 G1의 값을 구하시고. 자, 우리 이제 늘 합성함수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바꿔서 쓸 거라 그랬지. 얘는 이제 얘가 제일 안쪽에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게 F고 그 다음 얘고 얘인데 다 똑같이 F니까 F 안에 F가 들어있고 그 안에 F1이 들어있다 이렇게 바꿀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G 안에 G가 들어있고 그 안에 G1이 들어있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 요거부터 바꾸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한 개씩 계산을 해보면, 자, 우리 항상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할 거니까 F1 먼저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F1의 의미는 1이 F에 의해서 3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3이 되겠다. 그럼 다시 문제가 F에 F3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럼 F3은 F에 의해서 2로 가고 있으니까 얘가 2가 될 거라서 F2로 이렇게 또 바뀌겠네. 그럼 F2는 F에 의해서 1로 가고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1이 되겠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 자, 얘도 G1을 먼저 생각하면 되지. 그럼 진짜 한 번만,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보면 G1의 의미가 뭐니? 얘가 Y는 GX에서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되는 거지.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보자. 그럼 우리 함수값이다라는 거, Y는 GX, 그러니까 함수값은 어디에 체크되는 거냐면 Y에 체크되는 거고 X가 얼마일 때? 1일 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찾냐면 1에서 쭉 올라가서 함수랑 만나는 점을 찾아가지고 그때의 Y값이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다. 그래서 G1은 3이 되겠네. 얘는 3이 되겠다. 이렇게. 다시 얘는 G에 G3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선생님. 아니요. 여기 보면 여기 2네 2. 여기 2구나. 나 그림 잘못 그렸네. 근데 3으로 해도 결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여기 2가 되겠네. 2가 되니까 2다. 그러면 G2는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다시 2에서 쭉 올라가면 만나는 값은 3이네. 그래서 얘는 3이 될 거고 G3이 될 텐데 G3은 다시 3에서 쭉 올라가서 만나는 점의 값은 2니까 답은 2가 되겠다. 그래서 1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3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막 합성함수를 연습하자라는 것보다는 함수의 뭔가를 판단하는 문제를 좀 보고 싶었던 거고. 197번 우리 197번 하기 전에 199번을 좀 먼저 보고 갈게. 왜냐면 197번은 이거 길 띄워서요. 이거 내가 그림 계속 잘못 그리고 있는 문제가 생겨서 우리 199번을 좀 먼저 보고 갈게. 199번에 체크 표시 199번
세모 표시를 좀 하나만 해놓을게. 세모 표시를 좀 하나만 해놓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뭘 해달라고 했냐면 y는 f 도트 f의 x의 그래프를 그려달라고 했거든.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렇게 있어서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지금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원래 내가 보통 합성함수 써볼 때 이 문제를 안 하거든. 이 문제를 안 해. 왜 안 하냐면 교육과정 바뀌어. 교육과정 바뀌고 전혀 의미가 없어 사실. 이거를 해봤자 살면서 써먹을 일이 없을 거야. 살면서 써먹을 일이 없는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중요하게 들어가 있었거든. 근데 너네 풍산자 한쪽 넘겨볼래? 88쪽 보면 꺾인 그래프에 합성함수 그래프라고 해서 한 걸음더라고 나와 있잖아. 이 부분이 이제 내가 우선은 안 하고 넘어갈 텐데 나중에 시험 대비 때는 한번 할까 하는데 안 하고 넘어갈 거야. 요거랑 관련된 문제거든.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어. 교육과정에서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교육과정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얘는 문제도 안 나와. 이거 나오는 문제들 찾기도 힘들어. 나오지도 않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함수값 집어넣어서 합성함수 계산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지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한 번만 해볼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볼 건데 우리가 뭔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거는 역함수랑도 연관이 좀 있긴 하거든.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함수의 합성이 아니야. 함수의 합성이 아니라 뭐냐면 정의역이야. 선생님이 항상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역이다. 함수가 어디서 정의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원래 함수의 합성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합성함수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정말 말 그대로 그래프를 그리다가 합성함수의 식을 찾겠다라는 거거든. 합성함수의 식을 찾을 때 정의역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하려면 사족이 좀 길어져야 되는데 잠깐 앞으로 들어가서 84쪽 한번 가볼래? 84쪽에 187번 문제를 보면 fx가 2x 187번 문제 보면 fx가 2x 플러스로 주어져 있고 gx가 3x 마이너스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이 문제 풀 때 합성함수 식 찾는 걸 했었지, 그치? fgx나 gfx 식을 찾아가지고 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야. 다시 199번 문제로 돌아가 보면 내가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식을 찾았으면서 여기서 지금 계속 막 내가 사족을 걸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 합성함수가 식이 하나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는 y는 fx가 식 하나로 표현 가능한 함수니 이 범위에 따라서 지금 다른 그래프가 띄워져 있지. fx가 지금 범위에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식을 따르고 있냐면 y는 1이라는 식을 따르고 있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얘 지금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을 따르고 있고 1보다 클 때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따르고 있다고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이렇게 구간에 따라서 식이 여러 개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교동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정의역을 체크해야 되는 문제인 거야. 선생님이 한 번만 좀 자세히 한 번만 해볼게. 지금 y는 fx의 식을 먼저 찾을 거야. y는 fx의 식을 찾을 건데 얘는 범위에 따라서 식을 다르게 쓰고 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떤 식을 따르고 있냐면 y는 1이라는 식을 따르고 있고 마이너스 1보다 우리 항상 크다 쪽에 등호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라는 식을 따르고 있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따르고 있어. 우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그래프에 식을 찾는 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행동이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합성을 할 거거든. 합성을 할 건데 두 번째 내가 f 도트 fx를 할 거잖아. f 도트 fx를 하겠다라는 건 f 안에 뭘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fx를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거야.
f 안에 fx를 집어넣을 거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 fx는 x의 범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값이 달라져. 다시 f 요 안에 있는 f 이게 지금 같은 fx라서 헷갈리기 때문에 잘 따라와야 돼.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게. 요 동그라미에 있는 요 fx는 x의 범위가 달라지면 범위에 따라 다른 식을 갖게 된다. 다른 식을 갖게 된다. 그럼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제부터 이 바깥에 있는 거는 검정색으로 쓸게. 바깥에 있는 거는 검정색으로 쓸 거야. 내가 f에 fx를 할 건데, 요거를 할 건데, x의 범위에 따라서 안에 있는 애가 달라진다. 자, 요 안에 있는 애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져.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랑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야 되잖아.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가 되니? 6이 되죠. 1이 되지. 그러니까 요 안에가 1이 될 거야. 봐봐. f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이 되니까 요거일 때는 여기다 쓰고요. 요거일 때는 fx는 마이너스 1이야. 요 안에 있는 fx를 말하는 거야. 요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가 될 거냐면 f의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지. 이렇게 바뀌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fx가 뭐가 되니? 마이너스 x가 되지. 이때는 fx가 마이너스 x가 되고 마이너스 x가 되고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바깥에 있는 f는 내가 검정색으로 표현했으니까 f의 마이너스 x가 되겠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1이 마이너스 이게 아니라 1이잖아. 여기 1이지. x가 1보다 크거나 할 때 f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때는 f의 1이 되겠지. 이거 만약에 선생님 나 이거 못하겠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저거 제가 무슨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자 그럼 잘 봐 이제. 잘 봐. 얘 뭘까? 이게 뭐가 될까? f1 F1 뭐가 되니? F1 F1 얼마야? 그림에서 봐봐. 마이너스 1등. 여기 써있잖아. X가 1, 이게 지금 fx 그래프야. F1은 뭐가 돼? 1일 때 마이너스 1 된다. 그러니까 요 F1은 궁극적으로 뭘로 바뀔 거야? 마이너스 1로 바뀔 거야. 여기 다시 이렇게 바뀔 거야. 마이너스 1로 바뀔 거야. 나 지금 이거 제대로 한거 맞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가 맞지?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1로 바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자 봐봐 마이너스 x거든. 근데 요 마이너스 x가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의 값을 갖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그럼 마이너스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값을 가질까? 여기 세변에 마이너스 세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x는 부동의 방향 바뀔 테니까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바뀌겠죠. 이렇게 어쨌든 범위는 뭐 등호가 한쪽 바뀌긴 했지만 똑같아. 마이너스랑 1 사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1 사이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fx는 누구를 따르지? 마이너스 x를 따르지. 다시 이때 이 범위 내에서 f는 누구를 따르냐면 마이너스 x를 따르는 말이야. 그러면은 얘 의미가 뭐냐? f 마이너스 x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달라는 건데 여기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달라는 거니까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 x가 1보다 크거나 때 f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f가 마이너스 1이지. f 마이너스 1은 얼마나? 여기잖아. 마이너스 1대 1이랑 1. 그럼 얘는 1이 되겠네. 얘는 1이 되겠네. 이렇게. 이게 지금 뭐 계산한 거야? fx 계산한 거야. fx를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 x 1이 나왔어. 근데 x의 범위가 어떻게 됐었어?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였고 이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였고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였지.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f 도트 f x는 뭐가 되고 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x가 됐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 됐다고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x가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x를 따를 거고 1 오른쪽에서는 다쭉 1이 될 테니까 이렇게 이게 fx 그래프가 된다. 그래서 안에 있는 범위에 따라서 fx가 x의 범위에 따라서 fx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선 그거 안에 들어간 애가 뭔지를 찾아서 집어넣을 거고 또 집어넣은 값의 범위에 따라서 정해지는 함수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나눠서 생각을 해서 구조적으로 함수를 만들어 나가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교과에서 빠졌어. 못해도 돼. 그래서 이거 못하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 못 풀지 않냐? 아니야, 그런 게 없어. 다 풀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선생님이 아까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도 함수값만 계산하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여기 이렇게 꺾여져 있는 값들만 찾아보면 그래프고 뭐고 생김새고 다 유추할 수 있고 함수값도 다 계산할 수 있어. 그래서 우선 그냥 이렇게만 듣고 넘어가. 이렇게만 듣고 지금 여기에는 절대 몸에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내가 이거를 너네가 잘하면 교육과정에서는 들어가진 않지만 여기를 잘하면 다루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라는 것을 느끼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 쌤 197은 지금 이제 아까 빈 키는 197은 그냥 밥 먹듯이 시험에 나올 문제고 너네가 밥 먹듯이 풀었으면 좋겠어. 그냥 진짜 밥 먹는 수준으로 쉽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 이게 절대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197번이죠. 그림이 좀 필요해서 그림을 좀 크게 띄워놓고요. 자, 우리 197번 지금 문제를 보면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을 때 두 개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거든. 첫 번째로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f 도트 f의 a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f 도트 f의 x는 d의 실근을 구해달라고 했어. 자,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y는 x야. y는 x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문제에서 y는 x라는 애가 주어졌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정말 말 그대로 저 식에 다 숨어 있어. y는 x가 뭐니? 둘이 같다는 거지. x의 값이랑 y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x 좌표를 그대로 변함없이 매우 정확하게 y 좌표로 바꾸거나 혹은 y 좌표를 그대로 x 좌표로 옮기는 역할을 해줄 거야. 이게 y는 x의 의미야.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보면은 y는 x에서 y 좌표가 a다라는 뜻이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여기에 x좌표가 뭐가 된다는 거야? a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y좌표를 x좌표로 옮기거나 또는 x좌표를 y좌표로 옮기는 역할을 할 거야. 이거 봐봐. 여기가 b잖아? 그럼 여기 x좌표가 뭐가 되겠지? b가 되겠지.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다 y좌표를 x좌표에 y좌표에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1번은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볼게. 자, A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자, 얘는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A를 F에 몇 번 넣어달라는 걸까? 이게 4번 넣어달라는 거야. 자, 이 지금 여기다 선생님 밑에서 한 번만 다시 써보면 FA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잖아. A를 계속해서 함수에다가 몇 번 넣어달라는 거야? 4번 넣어달라는 거야.
한번 차근차근 해볼게. 자, FA는 뭐가 되겠니? A의 함수값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A지. 네. A를 함수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쭉 올라가서 함수랑 만나는 점의 y좌표를 찾으면 되겠네. 그럼 얘가 B가 되겠네. B가. 그럼 다시 FB. B를 다시 쭉 갖고 와가지고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될 거야? C가 될 거야. 그럼 이게 다시 C가 되겠네. 또 집어넣을 거야. 그럼 잘 봐야지. 잘 봐. 이걸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얘를 얘가 지금 C가 나왔잖아. C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F에 FC를 해보잖아. 이걸 할 거야. FC를 어떻게 하려면 C를 F에 넣으려면 C를 X좌표로 갖고 와야 되지. 이게 C를 X좌표로 갖고 오기 위해서 쭉 가서 Y는 X랑 만나는 점에서 내려오면 여기가 X좌표가 C라는 뜻이야. 이거 써먹으라는 거야. Y는 X가. 그럼 이걸 다시 함수에 집어넣어. 다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D가 나오겠다. 그럼 얘가 D가 나오니까 난 FD를 하면 되지. 그럼 D를 함수에 넣겠다. 얘를 다시 Y는 X를 이용해서 X축으로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함수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가 답이 된다. 그러니까 A를 함수에 4번 넣어달라는 거거든. A를 함수에 4번 넣어달라는 뜻이니까 사실 이런 문제 늘 어떤 식이냐면 A를 함수에 4번 넣으면 알파벳 4개 올라가겠지. 하나, 둘, 셋, 4개 올라가서 2가 되는 거야. 늘 이런 식이야. 늘 이런 식이 돼. 그럼 이제 잘 봐봐. 얘는 어떻게 할 건지 잘 봅시다. F.fx가 D가 되고 싶다고 했거든. fx가 D가 되고 싶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함수에 몇 번 넣겠다라는 거니? 즉 함수에 2번 대입해서 D가 되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야. 함수에 2번 대입해서 D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방금 했잖아. A를 4번 대입했더니 알파벳이 몇 개 올라갔어? 4개 올라갔지? 그러면 2번 대입해서 D가 됐다는 얘기는 알파벳 2번 올라가서 D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지. B겠지, B. 한번 해볼게. 자, B를 한 번 함수에 넣어. 그럼 뭐가 되지? C가 되지. 걔를 다시 갖고 와서 다시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D가 되겠다. 아, 그래서 X는 B다라고 찾는 거야. 이게 다시 이제 바로 뒤에서 역함수를 배우면 역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번 대입해서 D가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니까 D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가 봐도 될 거야. D에서부터 2번을 거꾸로 내려가 보는 거지. 한번 선생님이 일단 한번 보여줄게. 이거 약간 그냥 퀴즈 같은 문제인데 자, D에서 내가 2번 내려가 볼 거야. 자, D를 함수값으로 갖는 애가 누구지? D를 함수값으로 갖는 애. 얘가 함수랑 만나는 점에서 내려가면 요정이네. 얘는 뭐 누구냐면 C지, C. D를 함수값으로 갖는 애가 C야. 그러면 C를 함수값으로 갖는 애를 또 찾아보자고. C를 함수값으로 갖는 애. 함수랑 만나는 점에서 쭉 내려갔더니 얘가 나왔는데 얘가 B인 거지. 아, D에서 2번 내려가면 B가 되네. 그러니까 거꾸로 B를 함수에 2번 대입하면 D가 되겠구나. 나중에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찾는 것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의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이 y는 x가 갖는 의미만 알면 사실 이 문제 맨날 똑같이 풀어. 맨날 함수에 집어넣은 개수만큼 알파벳이 그 개수만큼 커질 거야. 그래서 좀 여우같이 푸는 아이들은 계산해보지도 않고 풀겠지.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우리 같은 학교에서는 안 나오겠지. 우리 같은 학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다음 꺾인 점에 대한 합성함수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리는 90쪽으로 넘어갑시다. 자, 90쪽에 가서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별표를 좀 하나만 쳐놓을게. 사실 지금 당장 뭔가 의미 있게 쓰기는 않을 거고 역함수의 성질을 배우고 나면 그때 그거랑 묶여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써일 거야. 근데 이제 그때 한꺼번에 가르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일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죠. 일부. 이제 클라이막스는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약간 너네가 너무 놀랄 수도 있으니 살짝 가르치는 거다. 합성함수의 성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무너무 중요해. 선생님이 교환법칙,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아무 데서나 막 쓰이는 게 아니야. 우리가 덧셈, 곱셈의 교환, 결합법칙 했었고 그다음에 집합에서도 막 교환, 결합법칙 해서 웬만한 거에서 막 다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합성함수는 너무 중요한 얘기지만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합성함수의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식으로 설명해보면 내가 f 도트 g를 계산하는 거랑 g 도트 f를 계산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야.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같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저번에 문제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합성함수의 함수의 합성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너희가 계산할 때 합성함수의 순서를 굉장히 신경 써서 계산해달라는 것이.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합성함수는 내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얘를 조금 어감을 바꾸면 뭐라고도 말할 수 있냐면 순서만 중요해. 순서만 지키면 그 다음부터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놀랍게도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결합법칙은 성립해.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세 개의 함수를 합성할 거야. f 도트, g 도트, h를 합성을 할 건데 f랑 g를 먼저 합성하고 h를 합성하나 g랑 h를 합성하고 f를 합성하나 결과값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순서만 중요하다라는 거야.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한 번만 좀 도와볼게. 선생님은 그냥 x에서 다 그냥 x로 가는 함수로만 생각을 해볼게. x에서 x로 가는 이런 함수들이 이렇게 있어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이건 h를 먼저 써야지. 선생님 이거 순서가 중요하잖아. 너네 이렇게 쓰면 f, g, h 있을 때 한 번만 해볼게.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f 도트, g 도트, h에 x 이렇게 썼어. 그럼 x에 제일 먼저 영향을 주는 함수는 누구니? h지.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f 안에 g 안에 hx가 있는 거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f가 제일 먼저 영향을 주잖아. 그럼 그림을 그릴 때 누구 먼저 써야 돼? 여기 h가 제일 먼저 영향을 주니까 h 먼저 써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영향을 주는 게 g지. 그러니까 g를 써야 되는 거고 f를 맨 뒤에 써야 돼. 이런 거 이제 순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자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a가 b로 가고 b가 c로 가고 c가 d로 간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의미하는 게 뭐냐면 f 도트 g를 먼저 합성하고 h를 합성해달라고 했거든. 우리 함수의 합성이 뭐냐면 g를 압축하는 거잖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f 도트 g가 의미하는 게 이 중요한 과정 생략해달라는 거야. b가 g를 거쳐서 c가 되고 c가 f를 거쳐서 d가 되는 과정을 생략하고 요거를 해달라는 게 f 도트 g를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요 과정을. 그럼 얘 의미 생각해봐. 얘는 a가 h에 의해서 a가 b로 간 다음에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b가 c를 거쳐서 d를 가는 걸 생략하고 b가 d가 된다는 뜻이라고 그냥 봐. 그럼 어쨌든 얘도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a가 b를 거쳤다가 d가 되겠다는 뜻이니까 어쨌든 a가 d가 됐다는 뜻인 거지. 그럼 얘는 무슨 의미냐면 얘는 g 도트 h를 먼저 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얘를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얘가 의미하는 건 요 과정을 합쳐달라는 거지. h 도트 g. 그래서 a가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게 g 도트 h. 요 의미야. 이렇게.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뜻이냐면 a가 b를 거쳤다 c를 가는 걸 생략해서 a가 다이렉트로 c를 갔다가 다시 f에 의해서 c가 어디로 갈 거야? d로 가겠지. 그럼 어쨌든 얘도 궁극적으로는 a가 d로 갔어. 얘도 a가 d로 갔고 얘도 a가 d로 갔으니까 이거는 같은 결과다라는 거지. 그래서 함수의 합성은 순서만 지켜나가면 뭘 먼저 합성하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함수의 합성은 굳이 결합을 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장땡이다. 그냥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장땡이다. 어쨌든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세트의 순서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이 항등함수 설명할 때 한 번 했었는데 항등함수 우리 y는 x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가 항등함수였잖아. 항등함수를 우리는 i라고 쓴다고 했었지. i라고 쓸 거야 이제부터. 아이덴티티 펑션이다라고 해서 i라고 쓸 텐데 합성함수에서 항등함수는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해. 마치 곱하기 1과 같은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f 도트 i를 계산하나 i 도트 f를 계산하나 얘는 뭐가 나올 거냐면 그냥 f가 나올 거야.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함수니까 합성해봤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뭐가 성립하니? 항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지. 항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나중에 역함수 할 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딱 두 개가 있거든. 이렇게 항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고 또 하나가 역함수끼리도 교환법칙이 성립해. 역함수끼리도 교환법칙이 성립하거든.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쓰여.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쓰이는 거지. 선생님이 역함수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너희는 안 적어도 좋아. 안 적어도 돼. 만약에 문제에서 f 도트 g랑 g 도트 f가 성립해. 이게 성립해. 라고 주잖아. 갑자기 뜬금없이 두 함수가 교환법칙이 성립하네. 라고 주면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야. 아, 하나가 항등함수거나 둘이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터무니없게 줄 때가 있어서 이거까지만 기억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합성함수식 구하는 거를 앞에서 이미 해봤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문제를 좀 한번 볼게.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역함수를 구합시다. 역함수도 가능? 오늘 역함수까지 가야지. 자, 205번 문제 봅시다. 선생님 205번에 문제 풀. 205번에 자, fx가 2x 플러스 a고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일 때 자, 문제에서 g 도트 f랑 f 도트 g가 성립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야 돼. 이런 문제들 때문에 괜히 낚이면 안 돼. 선생님이 아까 교환법칙은 성립 안 된다고 하잖아. 그거는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 거고 운이 좋으면 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 한 번만 쓸게. 운이 좋으면 특별한 경우에는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운이 좋아진 애들을 찾아달라는 거지. 그럼 이런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일일이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일일이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 목표는 g 도트 f의 식을 구하고 f 도트 g의 식을 구해서 둘이 같아지도록 a의 값을 정해보겠다. 그러면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g 도트 fx의 식을 한번 먼저 구해보면 g 도트 fx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g 안에 fx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는 fx가 지금 2x 플러스 a랑 똑같으니까 g 안에 2x 플러스 a를 이렇게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gx에 x 대신 2x 플러스 a를 집어넣는 거니까 요거 대신에 통째로 2x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에 2x 플러스 a에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다. 이게 g 도트 fx가 됐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f 도트 g의 x도 한번 찾아보면 얘는 fgx다라는 거고, 그럼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f 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들어있는 거지. 그럼 얘는 여기 f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달라는 거니까 얘는 2배의 x 대신 통째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더하기 a가 되겠다. 그럼 얘는 여기 쓸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되겠네. 이게 fgx가 되겠다. 요 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싶은 거야? 완전히 갖고 싶은 거지. 우리 한 번만 정확하게 표현해 볼까? 둘이 뭐가 되고 싶은 거니? 둘이 평등식이 되고 싶은 거지. 평등식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x의 개수는 x끼리 같으면 될 거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x는 이미 같아지는 상태니까 상수항 마이너스 a 플러스 1하고 2 플러스 a가 같으면 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얘네들은 운 좋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겠다라는 거지. 아니,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fgx랑 gx가 같겠다. 자, 207번은 합성함수가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한번 확인해봐라라는 문제거든. 함수의 결합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거를 한번 확인해봐라라는 문제니까 한번 해봅시다. 207번 보면 fx는 2x고 그 다음에 gx는 x제곱이고 그 다음에 hx는 3x 마이너스 1일 때 우리 뭐 3개짜리 할 건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1번에는 f 도트 그 다음에 g 도트 f의 x 이거를 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는 h 도트 g를 먼저 한 다음에 도트 x를 해달라. 그냥 하라는 대로 해볼게. 지켜보게 해볼게. 자, 얘는 요거를 먼저 해달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뭘 먼저 해볼 거냐면 g 도트 f의 x의 식을 먼저 찾아볼 거야. 요거를 찾아봅시다. 그럼 이거를 얘를 계산해 보면 얘는 g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지. 얘는 좀 빠르게 해봅시다. 그러면 fx가 지금 2x니까 여기 gx의 x 대신에 2x를 써달라는 거라서 얘는 2x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x 제곱이 될 거야. 그럼 얘가 4x 제곱이 됐으니까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거냐면 h 안에 4x 제곱이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겠지. 얘가 이렇게 바뀔 거야. h 4x 제곱은 여기 x 대신에 4x 제곱 집어넣는 거니까 그냥 바로 쓸게. 그냥 12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지. 그럼 얘는 h 도트 g를 먼저 해달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h 도트 g 이거 한번 잘 봐봐. 얘가 지금 뭐냐면 h 도트 g 요거 안에 fx를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야. 이렇게 넣어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을 해볼게. h 도트 g는 지금 h 안에 gx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 안에 gx가 있는 거니까 얘는 여기 3에 x 대신에 x 제곱이 들어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h 도트 g 안에 hx를 집어넣고 싶은 거니까 얘는 x 자리에 fx가 오고 싶은 거거든. 여기 x 자리에 fx가 오고 싶은 거라서 3 곱하기 fx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fx가 2x니까 2x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얘도 12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거고 저거고 다 필요 없어. 이거고 저거고 다 필요 없고 그냥 h 도트 g 도트 fx 세 개짜리가 있으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해. h 안에 g 안에 fx가 있다. 그냥 이거 계산하면 돼. 차근차근 요거 차근차근 계산하면 지금 방금 했듯이 요게 4x 제곱이 나왔고 그럼 h의 4x 제곱이니까 12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만 지켜나가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순서 합성함수는 순서만 지키면 된다. 방향만 잘 지켜나가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쉬었다가 역함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역함수까지 하고 절대값 들어가는 거는 그 다음에 하면 되니까 잘하시겠어. 아주 좋아. 네? 한번 쉬었다 합시다. 그 후에 뭐 말했지 않나?